저희는 목차를 PET 정의와 역사, 원리와 구성, 검사의 목적, 장단점, 검사 방법 및 주의사항, 시장 및 제품 이렇게 총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ET 정의와 역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ET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이라는 뜻의 영문 머리글자의 줄임말로 PET는 생체 내의 기능이나 대사능을 영상화하는 최신 영상 의료 기술입니다. 생체 내의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한 후 양전자가 인체 내의 전자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511kV의 소멸 방사선을 체외에서 검출하여 전산화 당층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360도 모든 각도에서 측정되는 방사능의 분포를 재구성하여 영상화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체내의 기능 또는 대사능을 단층 영상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암을 진단하고자 할 경우 암세포의 특정 대사능을 영상화하면 수술이나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암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PET와 CT, MRI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T 검사도 단층 영상을 획득한다는 점에서는 CT 또는 MRI와 원리는 같습니다. 하지만 CT, MRI가 인체의 구조를 주로 영상화한다면 PET는 그 구조물의 기능 또는 대사능을 영상화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혹이 발견되었을 때 CT, MRI는 혹의 모양과 크기, 주변 조직과의 관계 등을 주로 평가하여 암의 가능성과 병기 주변 조직 침습 정도를 판단한다면 PET는 그 구조물의 기능을 평가하여 혹의 악성 여부, 악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CT, MRI가 해부학적 영상이라면 PET는 기능-대사 영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검사법은 상호 보완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PET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T-CT 시스템은 최초로 그 당시에 제네바 대학에 있었던 데이비드 타운센드와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의 CPS 이노베이션에 있었던 로널드 너츠에 의해서 고안되었습니다. 병원 진단용 PET-CT의 원형은 NCI에 의해서 투자되었고 1998년에 피츠버그 대학 의학센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상업적 시스템은 2001년에 시장에 뛰어들었고 2004년이 되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400대가 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PET 원리와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ET 원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ET는 양의 베타 분계를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일반적으로 짧은 반감기를 가지므로 영상 촬영 직전에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성합니다. 사이클로트론은 고주파의 전극과 자기장을 사용하여 입자를 나선 모양으로 가속시키는 입자 가속계 중의 하나입니다. 1932년 어니스트 로렌스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만든 이후 다양한 화학적, 입자적 분석 및 질병 치료, 양전자 방출, 동위원소 생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투여된 동위원소는 체내에서 핵당 1개의 양전자를 방출하며 붕괴되고
방출된 양전자는 근처의 전자와 쌍소멸하는데 이때 180도의 각도로 전자의 정지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즉 511kV의 광자 2개를 생성합니다. 이때 두 개의 감마선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며 이를 감마선 쌍이라고 합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비는 영상을 얻고자 하는 대상의 주위를 둘러싼 다수의 감마선 검출기와 정반대 방향으로 발산되는 감마선 쌍의 광자 신호 동시성을 판별하는 회로로 구성됩니다. 검출기 중 정반대에 있는 검출기가 동시에 감마선을 감지하면 이것은 그 두 검출기를 잇는 직선 위에서 양전자의 쌍소멸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보를 컴퓨터가 계산하여 3차원 이체 구조로 재구성합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비는 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과는 달리 정반대의 위치로 동시에 감지되는 감마선을 검출하기 때문에 방사선의 입사 방향을 한정하는 기기나 감지기 앞에 차표체를 두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은 일반적으로 단일 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보다 감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PET 구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일반적인 PET CT의 모식도입니다. 제시된 구성 요소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그 밖에 다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PET로 환자의 투여한 방사성 의약품의 분포를 기능적 단면 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양전자로부터 방출되는 쌍소멸 감마선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로 감마선을 저에너지 광자로 변환시키는 섬광결정, 저에너지 광자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증폭하는 광전자 증배기, 동시 신호를 판별하는 코인시던스 서킷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ET에서 검출된 신호는 워크스테이션으로 보내져 사이노그램 등으로 저장됩니다. 워크스테이션은 PET와 CT로부터 얻어지는 신호들을 이용하여 기능적 단면 PET 영상, 구조적 단면 CT 영상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들의 융합 영상을 보여줄 수 있고 몇몇 기기에서는 정량적 분석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CT로 X선을 이용하여 환자의 구조적 단면 영상을 얻는 장치입니다. 엑스레이 발생 장치로부터 방출된 X선이 환자의 몸을 투과하고 검출기에 검출되는 X선의 정보를 얻어 환자의 단면 영상을 얻습니다. X선을 방출하는 X선 발생 장치, X선을 검출하는 X선 검출기, 이들을 환자 둘레로 회전시키는 겐트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겐트리입니다. 베드에 뉘어진 환자가 진입하여 영상을 획득하게 되는 터널 모양의 구조물을 말하며 PET과 CT가 위치합니다. 네 번째는 베드입니다. 환자를 눕히고 PET와 CT를 촬영하는 위치로 이동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검사, 즉 패스.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의약품을 체내에 투여하여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화학적, 생리적 대사의 활성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검사로 심장, 뇌신경 질환 및 암의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단 영상 검사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종양 펫은 질병으로 인한 해부학적 형태 변화가 생기기 전에 생화학적 기능 변화가 나타나는 점을 영상화하여 조기에 암을 찾아내고 미세한 변화를 발견하여 치료 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일부는 포도당의 형태로 세포에 흡수됩니다. 이 포도당의 특별한 기술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여서 방사선 의약품을 만들고 이것을 정맥을 통해 주사하게 되는데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방사선 의약품은 혈관을 타고 몸속을 순환하다가 암세포 내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유입된 방사선 의약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때 펫 스캐너는 환자에게서 방출되는 이 신호를 찾아내 영상화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핵의학 전문의가 분석하여 진단에 유용한 정보를 각 환자의 담당 의사에게 제공합니다. 최신 펫 영상 장비들은 펫 영상과 고해상도의 컴퓨터 단층 영상을 동시에 촬영하여 펫 CT 융합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펫에서 발견한 병변을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검사 시간이 단축되어 종합적으로 빠른 시간에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합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최근에는 양전자 단층 촬영 스캐너와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캐너를 하나로 결합시킨 양전자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캐너가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양전자 컴퓨터 단층 촬영은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캐너의 첨가로 해부학적 정보 제공과 함께 좀 더 정확한 영상 보정이 가능하여 기존 양전자 단층 촬영에 비해 영상 화질이 한층 우수합니다. 세 번째로 PET 검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ET 검사의 목적은 각종 악성 종양의 병기 결정,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감별을 진단하거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후 효과 판단, 악성 종양 치료 후 잔여 종양 여부 확인과 염증성 병변의 활성화 평가,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PET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펫 검사는 검사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의약품을 사용합니다. 섭취 원리가 다른 여러 종류의 방사선 의약품을 주사하면 아미노산 대사 영상, 지질 대사 영상, 핵산 대사 영상, 골 대사 영상, 퇴행성 뇌질환 영상 등의 확보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손떨림이 있는 환자에서 뇌 안의 도파민 운반체의 소실 정도를 파악하여 파킨슨병을 일찍 찾아낼 수 있고 가슴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심장 근육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펫은 인체의 생화학적 대사 이상을 보여주는 영상이므로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체 내 대사가 변하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1호학번 김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번 PET의 장단점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T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ET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과 컴퓨터 단층 촬영을 동시에 촬영하는 PET 기술을 통해 해부학적 정보를 동시에 얻는 장점이 있고 포도당 유사체를 이용해 포도당 대사와 관계된 종양, 간질, 알츠하이머병, 염증성 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인체의 대사 상태를 촬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PET의 단점입니다. PET의 단점은 큰 설비를 필요로 하며 해상도가 나쁘고 지나치게 집적되는 부위,
뇌나 방광 등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므로 질병이 오진 확률 역시 높다고 합니다. PET-CT는 1회 촬영으로 약 10에서 25mS의 방사선량에 노출되는데, 이는 1년 동안 한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자연 방사선량인 3mS의 3배에서 8배 수준으로 높은 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PET의 검사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T의 검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ET의 검사 방법으로는 첫째,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는 4시간 이상 공복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환자는 검사를 받는 날에는 적어도 15분 이상은 누운 채로 휴식을 취하여 근육의 운동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급속 정맥 주사로 대개 팔에 있는 정맥을 통해서 최근에 만들어진2FDG나 3FDG를 한 해 분량만큼 주사합니다. 도수의 범위는 체중 1kg당 0.1에서 0.2mCI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환자는 특정 관심 영역에 따라 팔을 자연스럽게 몸쪽으로 뻗는 양화의 자세나 머리 위로 올린 자세로 PET 기계로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자동 침대가 머리를 겐트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CT 스캔 전에 환자 위치 영상을 얻어서 위쪽에 고정되어 있는 엑스레이 관을 통해 전신의 시선 당면을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 기계 작동자는 PET 컴퓨터 콘솔을 사용하여 환자를 파악하고 검사하는데 스카이 뷰에서 전신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범위를 정하고 또 스캐닝 변수를 선택하고 이미지 획득을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환자는 자동적으로 CT 겐트리에 머리가 먼저 들어가고 엑스레이 토모그램을 얻게 됩니다. 여덟 번째, 이제 환자는 일어나도 됩니다. 그리고 PET 소프트웨어는 PET와 CT 이미지를 맞춰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PET 검사 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T 검사 전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1리터 이상의 생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주스, 커피, 껌 등과 같은 음식들도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검사 전날부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폐쇄 공포증이 심한 경우에 이를 미리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PET를 촬영하게 될 경우에 기계 내부로 들어가서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폐쇄 공포증이 있는 경우 위험할 경우가 생깁니다. 넷째,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촬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신 중 PET 검사는 권장을 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하며 F18 FDG 양전자 단층 촬영의 경우 주사 후 대기하는 동안 대화를 나누거나 신체의 움직임을 빈번히 하면 해당 근육의 비정상적 섭취가 발생해 진단의 지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PET 검사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T 검사 후 주의사항으로는 모유 수유 중인 경우는 검사 후 24시간 동안 모유 수유를 중지하여야 하며 24시간 이후 수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작용 증세가 있다면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이에 따라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다음으로 검사가 종료되고 귀가 후에도 검사 당일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PET 시장 및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T의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래프는 미국의 의료기기 시장 동향으로 PET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PET의 시장은 PET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PET와 CT를 함께 사용하는 PET의 시장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PET 검사에 비하여 병소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며 상대적으로 검사 시간이 단축되어 보다 더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앞에 보이는 그래프는 PET 시스템에 대한 전세계의 특허 출원 건수입니다.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특허 건수 그래프를 확인하여 PET 기술의 발전에 따른 활발한 추로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ET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필립스사의 PET 제품으로 필립스사에서는 장점으로 개성된 변병 탐지, 빠른 스캔, 낮은 PET 용량,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내세웠으며 작은 병변의 시각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감지를 통해 탐지를 개선하며 환자가 더 적은 시간을 스캐너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빠른 스캔을 하도록 하며 적절한 재구성 알고리즘을 통해 진단 신뢰도를 줄이지 않고 투여량 감소가 가능하며 최신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향상된 진단 신뢰도를 제공하여 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멘스사의 PET 제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지멘스사에서 만든 PET로 지멘스사에서는 이 PET에 대해 세 가지 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점 중에 첫 번째,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정확도로 3.1mm 크리스털로 부분 최적 효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높은 공간 해상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둘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성능으로 PET 시장에서 지멘스사는 가장 높은 유효 감도로 스캔 시간과 주입량을 줄일 수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진행을 이해하기 위한 제한성으로 지멘스사는 매일 및 매주 품질 관리를 자동화하여 일관되고 정확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